여러분 반갑습니다. 5강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이번에는 그간의 내용들을 조합해서 더 깊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여러 스승님들께 배워왔던 내용인데 그것을 조합해서 제가 4가지 단계로 나누어 봤어요. 여러 형태로 연구해 보았지만 지금 발표하는 4가지 방법이 여러분이 이해하고 사용하기에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자아 차원이고요. 두 번째가 감각 차원. 이 2가지는 장애 요소를 해결하는 방법, 또 그것을 분별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3번째는 상태 차원. 4번째는 공능 상태. 3번째, 4번째는 텅 비고 고요함을 체험한 상태. 그러니까 즉 입정의 상태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먼저 첫 단계 자아 차원. 2단계는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을 쉽게 조합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명상을 하겠다 마음 먹고 이제 막 명상을 시작하면 예상치 않은 어떤 생각이나 또는 잡념들을 마주치게 되죠. 대체로는 뭐 좋은 일도 있겠지만 과거에 안 좋았던 기억들, 서운하고 섭섭했던 일들, 또 마음의 상처로 생각되었던 것들, 지금은 뭐 다 잊혀졌다라고 느껴지지만 좋지 않은 추억들, 이런 것들, 여러 어떤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그러한 잡념이나 생각들이 명상을 방해합니다. 생각 안 해야지 하는데 생각이 끊기질 않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내면의 것들, 어떤 생각, 어떤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이러한 잡념이 일어나는 상태, 이 상태를 자아 차원이라고 합니다. 자아 차원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러한 기억이나 생각들, 이런 것들은 벗어나고 싶고 또는 잊고 싶고 또 잊혀졌다라고 생각되는 지난 과거의 것들, 좀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내가 어떤 일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어떤 게임에 빠져 있을 때는 떠오르지 않은 생각인데, 사실은 그런 생각들을 잊어버리려고 또 열심히 일을 하거나 게임을 하거나 어떤 취미 생활을 하거나 이렇게 무엇에 빠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것들은 잡념이라 취급하겠지만은 단순히 그냥 잡념이라면 내가 단지 모를 뿐만으로도 넘어설 수 있어요. 극복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무엇인가 자꾸 불편하게, 마음을 불편하게 내면에서 자꾸 일어나는 그러한 생각들, 영상들, 그렇다면 이거는 내 스스로 정리하지 못한, 마무리 짓지 못한, 하지만 내가 꼭 해결해야 될, 어떤 정리하고 해결해야 될 그런 내용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잖아요. 과거에 어쩔 수 없이 그냥 겪어냈던 일들,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겠지 하고 묻혀 있었는데, 하필이면 이제 명상이라는 걸 하려고 하면 잊고 싶은 그런 문제들이 자꾸 떠오릅니다. 예. 이것은 사실 지금 내가 꼭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단순히 잡념으로 취급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명상할 때마다 어떤 그런 잡념들이 끊임없이 나를 흔들죠. 또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깔끔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또 명상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자아 차원에서 드러나는 어떤 일들, 생각들, 뭐 가슴 아팠던 일들, 마음의 상처들,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할 때 우리가 이 차원에서 가장 그 큰 무기는요, 연민과 사랑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연민과 사랑입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고 가슴 아픈 일들이 뭐 내 마음에 걸려있는 문제가 아닙니까? 내 스스로 나를 향해서 뭐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렇게 안쓰럽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 자신을 먼저 대합니다. 이렇게 연민의 마음으로 나 자신을 대합니다. 이런 내 자신이 참 안됐다. 참 안쓰럽다. 이런 내 자신이 참 안됐다. 참 안쓰럽다. 이러한 마음의 걸림에서 벗어나 내가 부디 평온하고 행복하기를. 이런 마음의 걸림에서 벗어나 내가 부디 평온하고 행복하기를. 이렇게 나 자신에게 연민과 사랑의 마음을 내어봅니다. 또한 같이 문제가 얽혀있던 상대에게도 연민의 마음을 내어봅니다. 처음에는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나 자신을 위해, 나 자신의 어떤 평온함과 행복함을 위해 연민의 마음을 내어봅시다. 그도 참 안됐다. 참 안타깝다. 그도 참 안됐다. 참 안타깝다. 그 스스로도 부족하고 어리석음을 자각하고 스스로 평온하고 행복함을 찾기를. 그 스스로도 부족하고 어리석음을 자각하고 스스로 평온하고 행복함을 찾기를. 이렇게 적절한 연민과 사랑의 마음을 내어봅니다. 뭐 본인이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연민과 사랑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지나친 건 좋지 않고요. 내 마음이 내키는 정도, 어떤 적절함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그 대상자가 큰 죄가 있다든지 어떤 큰 잘못이 있을 때 뭐 그것을 용서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어떤 용서라는 것은 뭐 내가 해주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뭐 내가 용서한다고 해서 진짜 그의 어떤 뭐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원턴 원치 않던 우리는 인과의 흐름 속에 편중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용서했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용서가 아닌 연민과 사랑의 마음을 내어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감각 차원입니다. 감각 차원. 이것은 어떤 육체적인 걸림을 얘기해요. 또는 이제 명상 중에 기운이 증폭됐을 때 어떤 기의 순환에서 나타나는 어떤 감각들. 육체적인 걸림은 자세가 뭐 바르지 못하다든지 또는 뭐 근육등이 굳어 있다든지 하였을 때 이제 나타나는 현상들인데, 그 자세는 처음부터 너무 무리해서 잡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본인한테 맞는 자세를 잡는데 그게 어떤 유연성에 따라서 차이가 있죠. 그래서 평소에 뭐 경근 운동이라든지 그 유연성을 높이는 운동을 꾸준히 하신다면 어떤 자세에서 일어나는 어떤 불편함들은 서서히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굳어있는 근육에서 나타나는 감각들은 우리가 평소 생활 중에는 느끼지 못하던 어떤 긴장도가 명상에 들어가게 되면 평소에 느끼지 못하던 어떤 몸의 굳어있음, 긴장됨, 어떤 힘들어가 있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몸에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는 나쁜 것은 아니고요. 사실 명상을 바르게 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명상 상태가 깊어지면 우리가 일반 의식으로 알지 못하던, 자각하지도 못하던 긴장 등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일반 의식으로는 우리가 긴장이나 힘들어감으로 느끼지는 않고, 그것이 이제 어느 부위에서 통증으로 드러날 때 우리는 이것이 굳었다라고 이렇게 알게 되는데, 명상은 처음 단계는 어떤 굳어 있음을 알게 되고, 조금 더 명상이 깊어지면 어떤 긴장으로 느껴지기도 해요. 긴장이 지속적으로 지속될 때 이제 굳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긴장에서 알아차리게 되면 사실은요, 호흡과 이완법을 이용해서 호흡을 내쉬면서 집중해서 힘을 빼겠노라라고 그 긴장을 다스려주면 그것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긴장이 문제인 거지, 일단 의식하기 시작하면 호흡 조절을 이용해서 자꾸 이완시켜주면 이제 힘을 뺄 수 있게 됩니다. 아이고, 오늘 바람이 많이 붑니다. 생각보다 춥네요. 조금 더 깊은 어떤 명상 상태에 이르게 되면은 사실은 우리가 명상 상태는 의식이 지금 남아 있는 겁니다. 깨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깨어 있는 상태에서 몸은 수면보다 더 깊은 이완 상태를 들어가기도 합니다. 수면보다 더 깊은 이완 상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명상을 하다가 코를 골고 있는 것을 느껴지면 아주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내가 의식이 깨어있는 상태에서 몸의 이완도가 수면 상태의 깊이만큼 들어간 것이라서요. 그렇게 명상하면서 코를 고는 경우는, 물론 내가 코 골고 있는 것을 자각해야 됩니다. 사실 뭐 그냥 수면 상태에서 코 고는 거면 안 되고, 깨워서 코 고는 것을 볼 수 있다면 그때는 이제 호흡기의 위치를 약간 조절해 주면 호흡이 아주 편해집니다. 대체로는 턱을 이완을 하고 아래턱을 앞으로 살짝 밀어내면서 호흡기를 조절해 주면 코구름이 사라지고 호흡은 더 부드럽고 자연스러워져요. 그 다음에 또 주천이 일어나면서 기운이, 명상을 통해서 기운이 증폭돼서 그 증폭된 기운이 몸에 기가 돌아가는 경맥을 타고 흐를 때 일어나는 반응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떤 몸에 일어나는 어떤 떨림이나 진전, 또는 자기도 모르게 몸이 움직여지는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 이거는 뭐 아주 축하할 일이죠. 요거는 또 조금 전문적인 어떤 지도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때는 제가 개인적으로 지도를 해주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상태 차원입니다. 상태 차원은 텅 비고 고요함을 자각한 상태, 깨어서 본래 마음을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 이르면 매우 기쁘고 진짜 축하할 일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진짜 공부를 이끌어 주시는 분의 점검이 매우 필요한 상태입니다. 제 경험으로는 이 상태를 체험하고 나서 엄청난 혼동을 느꼈죠. 그간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저 자신의 어떤 철학적인 부분, 사상적인 부분, 내적으로 제가 갖고 있던 어떤
삶에 대한 엄청난 혼돈을 겪었습니다. 다행히 주변에 혜진 스님의 바른 이끌음으로 몇 걸음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상태 차원과 공론 상태는 다시 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단계가 공론 상태입니다. 이 단계는 이제 상태 차원에 이르는 것이 매우 능숙해졌을 때 어떤 일어나는 어떤 현상들이에요. 상태 차원을 체험했을 때 이것은 뭐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다른 차원의 어떤 세계에 들어간 경험이라서 처음 경험일 때는 엄청난 몰입감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텅 비고 고요함 이외에는 그 외에는 어떤 것도 드러나질 않아요. 그래서 텅 비고 고요함 그 자체가 너무나 강하게 와닿기 때문에 텅 비고 고요함에 몰입되어 있는데 이렇게 어떤 상태 차원이 자꾸 명상할 때마다 능숙해지고 또 텅 비고 고요함 안에 그 안에서 의식작용이 약간이라도 남아있는 것, 이러한 현상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이제 그 능숙함 때문에 텅 비고 고요함 이외에 어떤 육체적인 부분들 또는 주변의 현상들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여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텅 비고 고요함 속에서 깨어 있음이 또렷하게 자각이 되면서 어떤 실상과 현상에 대한 어떤 자명하고 명백한 사유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이때 일어나는 현상들이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 이 상태를 공능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 단계, 자아 차원, 감각 차원, 상태 차원, 공능 상태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어떤 네 가지 단계가 수련을 열심히 하고 오래 했다고 해서 상태 차원이나 공론 상태가 뭐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없고요. 그리고 이제 갓 수련을 했는데 뭐 상태 차원에 뭐 들어갈 수 없다 얘기를 못 합니다. 왜냐하면 뭐 수련을 갓 시작해서도 뭐 상태 차원이나 공론 상태를 바로 체험할 수도 있고요. 또 평생을 뭐 명상을 하고 수행을 했는데 뭐 자아 차원 하나 극복 못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렇게 마음 정보가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욕심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생활 속에 인연이 되는 대로 편안하게 명상을 습관 들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뭐 어디까지 이루겠다라는 이런 욕심을 내고 가면 절대 이루질 못해요. 지금까지 내용들은 이미 과거의 선배들이 이미 다 깨닫고 체험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꼭 다시 깨달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깨달음을 체험해 봐도 어차피 같은 얘기를 할 테니까요. 상태 차원을 체험해서 일어나는 어떤 같은 내용을 뭐 잠깐 해보자면은요. 일단은 텅 비고 고요함을 체험할 수 있죠. 그 텅 비고 고요함이 강하게 체험되면 그 체험이 그것들이 예전부터 내 안에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순간순간 내가 살아오면서 경험했고, 그것이 텅 비고 고요함이 내가 전에 있었구나, 알겠구나 싶은 어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또 내가 알고 있는 나라는 존재와
그 본질이 둘이 아니고 서로 작용하고 있었구나. 우리가 존재라고 내가 느끼는 어떤 느낌, 감정, 생각, 판단 뭐 이런 것들이 본성에 따라서 그 감정들이 일어나지만 결국은 본래 성품 따라서 다시 회귀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화라는 것이 일어나도 화로 다 태워버리지는 않잖아요. 어느 순간에 적절한 수준에서 조금 안정이 되거나 고요해지는 경우를 볼 때, 그래서 온전한 어떤 나의 주인은 텅 비고 고요합니다. 항상 그것들이 함께 했다. 물론 명상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의식 중에도 다시 우리가 어떤 에고, 나라고 느껴지는 이 마음이 일어나는 것들이 끝까지 가지 않고 다시 평온함으로 다스려지는 것을 보았을 때 그렇다. 하지만 이 본성은, 본질의 나는, 실상의 나는 내 이름 밖에 있질 않아요. 내 이름 이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 지어진 나와는 달라요. 거기는 그냥 텅 비고 고요해요. 근데 그게 내가 아닌 게 아니라 그게 온전한 나예요. 그게 온전한 나라고 자각할 때 이것이 그전에는 왜 몰랐을까 라고 다시 한번 이렇게 되물어 보면, 그것이 어떤 지식적인 부분이나 뭐 광범위한 지식을 아무리 많아도 그걸 알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것은 왜냐하면 그 부분은 지식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수행으로 어떤 증득해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인 것이 아니라 각적인 내용이라서 이것은 어떤 차원이 다른 세상의 내용입니다. 또 일상 평소에 어떤 나에게서 발현되고는 있지만 극히 미미하고 아주 미묘해서 우리 의식으로는 뭐 알 수가 없어요. 평상시의 의식으로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아주 깊고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일상 속에서 밖의 마음, 우리가 나라고 알고 있고 여겨지는 것에 어떤 그 마음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 마음을 따라가지만은 본래 성품은 이제 망각하고 살죠. 하지만 결국은 본래 성품으로 회귀합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그것이 사람 따라 다르겠지만 그 적절함의 기준이 어떤 한 사람의 인성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거의 상태 차원을 경험하고 나면 이렇게 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경험하지 않아도 깨달은 그 다음의 공부를 누릴 수 있고 또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참 시대 잘 만났죠. 네, 다음 시간에는 상태 차원과 공동 상태를 이루었을 때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무엇이고 그것이 나의 삶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에 대해서 그 내용을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수업이 5강의 마지막입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6강에서 뵙겠습니다.